자, 센비 19페이지를 펴주시고 유형 1번부터 대표 문제, 첫 번째 문제들 쭉 풀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 풀고 나서 타이머 켜고 한 15분 정도로 쫙 빠르게 한번 풀어볼 거야. 자, 1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인 것만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부터 보자. x가 0이 아닐 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x분의 x의 제곱 플러스의 3x 라고 나와 있고 x가 0일 때는 따로 3이래. 일단 배경지식상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건 배경지식. 아이고, 백그라운드 여기가 K죠. 자, 얘들아, y는 x분의 x의 제곱이라는 함수랑 y는 x라는 함수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0이 안 들어. 자, 얘는 뭐를 못 집어넣어? 0을 못 집어넣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저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면 엔간하면 y는 뭐랑 비슷하지만 x랑 비슷하지만 0에서만 빵꾸가 뚫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당연히 y는 x지. 즉 같아 달라? 달라. 이렇게 분모가 0이 될 때 조심을 해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x에다가 뭐를 못 집어넣으니까 0을 못 집어넣으니까 0이 아닌 곳에서라고 했어. 근데 봐봐. 0이 아닌 곳에서라고 줬으면 더 이상 분모가 0이 되질 않지. 그럼 약분이라도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자. 얘는 x가 0이 아닐 때만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3을 그릴 건데 0, 어디에 빵꾸가 나 있어? 3에 빵꾸가 나 있을 겁니다. 근데 따로 0일 때는 한정 콕 찍어서 어디라고 0,3이라고 채워줬어. 그러면 이거는 연속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니은을 보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고 요거는 이거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루트에 x 플러스의 1 더하기의 2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의 1보다 작을 때는 2래.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미만일 때는 쭉 2니까 이런 거 무슨 함수라고 불러? 상수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쭉 올 건데 일단 마이너스 1 n빵꾸.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무리함수. 얘 어디 컴마 어디부터 출발하면 돼? 그럼 똑같이 마일 컴마 2부터 출발할 거고 포함이 돼 있으니까 색칠해주고 이렇게 뻗나가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됐어? 연속이 됐네. 자, 그 다음 디귿. 얘는 어떻게 될지 보자. x가 1이 아닐 때는 절대값의 x-의 1 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 그리고 1컴마는 따로 1,1에 점을 찍어줬대. 자, 그러면 보자. 절대값 나왔으니까 뭐 신경 써야겠다? 부호. 그 말은 얘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클 때 작을 때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네. 즉 x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뭘로 약분이 돼? 그냥 이렇게 섞이면 x가 1보다 크다라고 한번 써보자. x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암산으로 약분해봐. x 플러스 1. x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지. 자, 더 이상 그림을 그리기가 싫어. 그러면 그림 그리지 말고 결국 연속인지 아닌지는 세 박자를 따지면 되니까 좌의함만 따지면 되니까 이 식에서는 f의 무슨 극한을 따질 수 있어? 우극한. 리미트 안 쓰고 이렇게 써볼게. 이건 얼마야? 2죠. f의 1의 좌극한은 뭐야? 당연히 함수값은 뭐라고 따로 적혀 있어? 1이라고. 그럼 당연히 얘는 좌도, 우도, 함도 다 다른 대놓고 불연속인 친구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우함을 따지면 된다. 자, 그러면 2번. 유형 2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5번이지. 잘 따라오세요.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은 설명을 골라주세요. 1번. 그럼 말로 하자. f0이래. 뭐요? 틀린 말이네. 자, 그 다음에 2번.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 그 다음 3번. 자,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가 틀린 말이고 4번. 자, 구간 소괄호 마이너스 2,1이라는 건 마이너스 2 뭐야? 이상이야? 뭐 어떻게 읽더라? 이거 뭐지? 초과 미만.
민찬이 뭐 보고 있는겨? 아, 잘 보고 있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아무튼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x값은 3개니. 그러면 대답해보자. 마이너스 2초에서 어디 끊겼음? 마일 끊겼고, 0 끊겼고, 1. 그러면 3개 끊긴 게 맞네. 자, 그러면 5번.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야지.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니? 어때? 눈깔로 봐요. 연속이잖아.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3번. 유형 3번 갑시다.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세요. 자, 기억은 합성함수의 극한을 따져야 되겠네. 근데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래. 그럼 당연히 내가 알아서 뭐랑 뭐를 나눠서 관찰해줘야 돼. 좌우 극한을 나눠서 관찰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식 똑바로 쓰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대충 눈깔로만 따지지 마시고 모든 문제 서술형 푼다 생각하고 식 똑바로 쓰면서 하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뭐냐? 아니지. 2이긴 한데 그치, 2의 좌극한이지. 아직 합성함수는 안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2의 좌극한, 민준아 2의 좌극한 뭐예요? 0. 자, 그러면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상역이 뭡니까? 얘는 그냥 쭉 상수함수로 계속 2지. 그러니까 방향성 없이 그냥 f 뭐라고 쓰면 돼? 2. f1을 그냥 눈으로 확인하자. 얼마야? 0.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기억은 참. 자, 그런데 니은은 추가로 연속까지 물어봤지. 근데 이미 기억에서 좌우 했으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겠고 뭐만 확인하면 돼? 함수값. 그럼 f 합성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대입만 해보면 돼. 자, 민찬아 f 마이너스 1이 얼마고? 1이요. 그럼 나 f1 찾아야 돼요. 수연아 f1 얼마입니까? 2요. 그러면 이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겠지? 불연속이니까 얘는 맞다고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 디귿. x 이퀄 1에서 연속이냐? 아까 했던 거 해보면 돼. 세 개를 일단 미리 써놓고 하자. ff의 뭐? 1 플러스. ff의 뭐? 1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ff의 뭐? 1.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민찬이가 하자. f의 1의 우극한. 오케이. 그렇다면 마무리까지. 2 마이너스 2. 응? 2 마이너스 0 플러스 0. 0. 자, 이번엔 상혁이가 f의 1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자극한. 마무리까지. 1의 자극한은? 1이요. 1이요. 그치? 이 차이 알겠지? 똑같은 짓거리 하는데 이건 안 끝났으니까 방향성 살려준 거고. 맨 마지막엔 방향성 없어야 되니까 1이라고 대답한 거겠지? 자, 그러면 F1 이건 대입이다. 수연아 F1이 얼만데? 2. 그러면 마무리까지 F2는 얼만데? 0이요. 자, 솔직히 그치? 여기 두 번째 줄까지만 해도 얘네가 벌써 다르니까 뭐라는 걸 알아? 불연속이라는 걸 알긴 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와 있다. 앞으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구간에 따라서 지금 식이 다르게 나타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 굿다다 정함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굿다다 정함.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그게 연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뜻이야. 그럼 일단 봐봐. 0 이하에서 얘는 당연히 지 혼자 얘만 보면 얘가 불연속일 리 있어요? 없어요. 얘도 없어. 왜? 그냥 다항함수니까. 그렇다면 이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건 당연히 식이 바뀌는 어디랑 어디야? 0하고 3. 거기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뜻인 거지. 나머진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x 이퀄 0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 볼게. 자, 봐봐. 원래라면 뭐뭐뭐 세 박자를 다 봐야 돼? 좌우함을 다 봐야 되지. 그냥 이 표현을 봐봐. 무슨 값과 무슨 극한은 어차피 똑같을까?
자극한이랑 함수값은 어차피 똑같겠지.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돼. 그 말은 A. 그리고 우극한은 가운데식 써야 되겠지. 뭐가 되냐? 마이너스 0으로 갈 때를 봐야지. 맞죠? 그 다음 이번에는 3에서의 조사. 얘는 3에서의 무슨 극한을 따질 수 있어? 가운데식으로. 좌극한 따질 수 있지. 근데 어차피 좌극한 따지는 건 슬쩍 3을 뭐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대입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괄호치고 3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자, 얘는 무슨 극한하고 무슨 값이, 우극한이나 함수값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 똑같이 두 번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3 대입하면 얼마야? 6 빼기 c. 맞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f1은 0이다는 어디다가 써먹어야 되나? 가운데. 그러면 마이너스 괄호 1 빼기 b의 제곱이 0. 아,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였네. 자, 따라서 b부터. b는 얼마였고? b1. 순차적으로 a는 마이너스 1. c를 암산 잘해보세요. 이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갑시다. 5번이요. 자, 함수 fx가 블라블라블라.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a, b를 한번 구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니까 잘 봐야 돼. x-3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3.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b래. 자, 연속이려면 당연히 무슨 값과 무슨 값을 따져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 따져야 돼. 근데 극한값은 원래 좌극한, 우극한 다 나눠서 따져야 돼. 근데 이거 봐봐. 3이 아닐 때라고 했으니까 3보다 왼쪽일 때랑 3보다 오른쪽일 때랑 식이 뭐해? 똑같지? 그럼 굳이 이거는 게다가 막 가우스나 절대값처럼 좌극한, 우극한을 엄밀히 따져야 될 애들인가? 아니지. 그러면 그냥 원래는 세 박자가 맞지만 어차피 무슨 값만 따져도 똑같을 거니까 극한값만 따져도 똑같을 거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요거. 이게 세 글자로 무슨 값? 극한값. 그거랑 무슨 값이 같다? 함수값 b가 같다를 풀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그렇죠? 자, 분수함수의 극한.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야 된다. 자, 요것도 되게 초보적인 풀이랑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풀이를 보여줄게. 자, 첫 번째 풀이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일단 분자가 어디로 가야 되니까 0으로 가야 돼. 그 말은 대입을 해보자. 9 더하기 3a 플러스 3이 얼마?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의 4. 그러고 났더니 리미트 x-의 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의 4x 플러스 3일 거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될 거다. 하면 뭐가 남을 거다. 근데 x가 3으로 가니까 2로 갈 거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야? 수렴값 b다. 가 되겠지. 자, 두 번째 풀이는 비슷한데 조금 달라. 이게 너무 쉬운 예제라서 두 풀이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이거 어드밴스된 풀이긴 해. 자,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그 분자도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대입한 거지. 근데 3을 넣었더니 0이 됩니다라는 사실은 인수 무엇을 갖습니다랑 똑같은 말이야. x-3을 갖습니다랑 똑같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풀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x 빼기 뭐로는 일단 하나 되겠네. 을은 하나 되겠네. 그러고 이제 당연히 1차식이 하나 있으면 될 텐데 전개했을 때 3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x- 얼마면 되겠네. 이거면 되겠네. 하고 분자를 대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으로 생각하는 방식.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마이너스 4가 따라올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b는 2가 나올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2차식이라서 뭐 큰 차이 없잖아 할 수 있지만 3차식 또는 fx라는 일반화된 식처럼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야. 지금은 두 가지가 있네 정도로만 느껴두세요. 자, 그 다음 유형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여기다 갈게요.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 플러스의 k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x가 1이 아닐 때는 가우스 fx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따로 k래요. 아니구나. 여기가 뭐래? 4인가? 여기 4냐? 이렇게. 자, 얘가 x 이퀄 1에서 연속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도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야. 그러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가우스가 있으니까 그녀의 극한하고 퉁치기가 조금 어때? 불안해요. 그래서 이건 좌극한, 우극한을 천천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이거는 합성함수인 상태다라는 걸 받아들여줘야 돼. 가우스 x라는 함수에 x자리가 뭐로 바뀐 거야? fx가 바뀐 거지. 그 말은 합성함수의 극한이니까 뭘 신경 써야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fx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요.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를 봅시다. 근데 방향성 보려면 식으로 보긴 좀 애매하네. 그림이 있어요. 위에서 박힐 건지 밑에서 박힐 건지가 보이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꼭지점이 뭐, 1,3이지.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건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를 먼저 보자니까 어디로 가긴 가지만 3으로 가긴 가지만 방향성이 어때? 3보다 크지. 그러니까 결국 나는 가우스의 3 플러스를 하게 되는 셈인 거지. 그러니까 얼마니? 3. 자, 이번에는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보자. 자, 민준아, x가 1의 좌극한으로 가면 fx의 방향성은 3으로 가긴 갈 건데 어떻게 됩니까? 응? 3 플러스로 갈 거다. 그 말은 내가 가우스 뭐를 해야 된다? 3 플러스를 해야 된다. 그럼 얼마다? 3. x가 1일 때는 k래요. 그럼 당연히 k가 얘네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k는 얼마다? 3이다. 오케이, 얘도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된다를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7번 유형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가. 자, 연속인 함수라는 거 일단 밑줄 쳐놔요. 색깔로. 그냥 뭐 빨간색을 하나만 찍 그어놔요. 앞으로 미적분일 문제를 풀면서 문장 당연히 너네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 7번 문제를 보면 가운데 있는 식부터 열심히 보기 마련인데 미적분일에서는 그 윗줄에 시작 어떤 함수 fx냐 이거에 따라 답이 다 달라집니다. 뭔 말이냐면 그냥 함수 fx가 라고 시작할 때도 있고 연속인 함수가 라고 시작할 때도 있고요. 다항함수가 라고 시작할 때도 있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 다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앞에 있는 걸 놓치지 말고 천천히 다 읽어주셔야 돼. 자, 이 답이 여기서부터는 이따 들으세요. 문제니까. x-1 곱하기 fx는 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 세제곱이니? 세제곱이래. 맞아? 요거래. 근데 f의 마이너스 1은 마삼이래. a랑 b를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는 쉽게 써보자. f의 마이너스 1.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봤을 때 문제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의 3은 좌변, 우변 뭐 됩니까? 그럼 이 항을 통해서 a-b는 하고 이 항 해보자.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미리 생각을 해보자. 야, 미지수가 몇 개야? 2개. 그럼 식도 몇 개 필요해? 2개. 근데 아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뭔가 또 대입하고 싶어요. 우리 약간 고1 때던 나머지 정리 느낌으로 하면 x에다가 뭐 대입하자? 1 같은 걸 대입하자. 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x에다가는 이번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그냥 뭐 되네?
0 되네. 그래서 1 더하기 A 플러스 B입니다. A 플러스의 B는 마이너스 1. 자, A, B 빨리 구하자. A 얼마? 3이야? 마사 아니야? 둘이 더하면 2A는 마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B는요? 2 됐지? 자, 따라서 x-의 1 곱하기 fx는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4x 플러스의 3이다. 까지 왔어. 근데 문제는 나보고 뭘 구하래니? 자, f1 구하고 싶으니까 x에 1 대입해야지. 어때? f1이라는 게 있어 없어? 사라져버리지. 그게 이 문제에 되게 중요한 거고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고난도 문제에서 굉장히 잘 쓰이는 개념이다. 자, 보자. 1을 넣으면 f1이라는 항이 사라지니까 내가 못 구해.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fx는 x-의 1분의 x의 세제곱 빼기의 4x 플러스 3이라고 써볼게. 자, 질문. 이거에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아무런 오류도 없습니까? 그치. 이 식은 x가 1일 때는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x가 1이면 분모가 0이 돼서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 더 이전에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0으로 나눗셈을 한다는 게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만 이 식이 성립을 해요. 근데 그러면 1을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심지어 1 넣으면 0분의 이상해져요. 여기서 연속의 중요한 개념.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줬다. 야, 연속이라는 건 뭐랑 뭐가 항상 같은 거임? 그치? 그러면 난 함수값이 궁금한데 못 넣겠어. 그렇지. 이해돼요? 연속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바로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대신 구할 수 있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나는 F1이 궁금한데 F1을 대입으로 구할 수는 없겠고 리미트 어떻게 쓰면 돼? X가 1로 갈 때 이걸로 구하자. 그러면 극한이면 우리 해결할 수 있네. 맞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고 분모도 0으로 가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잘 되겠지? 근데 이제 당연히 2차만 나오지 않고 3차, 4차 나오니까 고1 때 했던 것처럼 얘 인수분해하고 싶어 어떻게 할래? 조리제법 1, 0, 마사 3. 그럼 인찬아 내가 뭘로 할 거야? 1로 할 거래요. 여기가 마사 3. 자, 그 말은 약분을 하고 났더니 분자에 뭐가 남을 거냐면 이 남을 거지. 근데 x가 1로 간다니까 뭐야? 마이너스의 1이다. 이게 바로 극한값이자 함수값인 거다. 자, 여기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연속함수란 말 없이 그냥 함수였으면 이 풀이를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x 곱하기 fx는 x의 제곱이다 라고 주어지고 fx는 x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냥 함수라고만 줬으면 안 되지. 단 x가 뭐다? 0은 아닐 때. 실제로 봐봐. 실제로 fx가 이렇게 생겨봐. x가 0이 아닐 때는 x고요. x가 0일 때는 100이야. 이렇게 한 점만 다르게 박혀있다고 쳐봐. 그래도 0이 아닐 때 x 곱하기 x는 x제곱. 당연히 맞는 말이고 0일 때는 0 곱하기 100은 0이다. 여전히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래버릴 수도 있다고. 근데 이러면 당연히 fx가 뭐가 아니야? 연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연속함수라고 주면 여기가 이렇게 딱 똑같이 채워줘야 된다. 그런 시츄에이션이었던 거다라는 이야기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민준아 졸리냐? 졸려요?
오케이, 집중하자. 다음 페이지 8번이구만. 자,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극한의 성질이랑 똑같아. 각각이 뭐 하면 사칙연산 가능? 수렴하면. 근데 여기서는 뭐 하면 이겠어? 연속이면 이겠지. 단 무슨 셈 조심해라. 나눗셈 조심해라. 보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래. 1번 F랑 G가 연속이면 FG도 연속이냐? 이거 무슨 셈 한 거야? 곱셈.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2번 2F 더하기 3G 이거 그냥 무슨 셈이야? 덧셈. 문제 없어요. 3번 F랑 F 빼기 G 무슨 셈? 뺄셈. 문제 없습니다. 4번 F랑 FG가 연속이면 G도 연속이다. 그치. 왜냐면 누가 뭐일 수 있으니까? 그치. F가 0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4번인 거지. 맞나? 자, 그러면 5번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F랑 G가 연속이면 F 합성 GX, 합성함수가 이제 나왔네. 얘도 연속이냐? 일단 얘는 맞는 말이거든. 왜 그런 거냐면 봐봐. 연속함수다라고 그냥 주면 그냥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뜻이야.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만 연속이요라고 말 안 하면 그러면 그 밑에 이번엔 필기를 바로 하세요. 빨간 볼펜 들고 5번 밑에다가 이걸 한번 써봐. fx랑 g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그랬을 때 f 합성 gx도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라는 질문이 있다고 하자. 이 질문은 참일지 거짓일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일단 5번 지문과 내 필기 지문의 차이는 뭐예요? 뭐 생김새 비슷한데 뭐가 달라? 그치. 5번에서는 실수 전체라고 말을 해줬고 나는 6번에서는 특정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을 줬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오, 설명해봐. 오케이, 정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F랑 G, A에서 연속이래, 그지? 근데 요 합성함수를 관찰하려면 F 입장에선 내 안에 X가 A로 가면 뭐가 들어와? GA라는 친구가 들어오지. 그치. 예를 들어 나는 1에선 연속인데 100에서는 불연속이야. 근데 G1이 100이면. 그래서 5번은 괜찮은 거야. 왜?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GA 값이 어딨든 뭐 나 다 연속인데 뭐 예요. 근데 얘는 GA에서는 난 모르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은 연속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5번이랑 6번이 대표적으로 이제 내신에서 쉬운 문제를 출 때 된다면 애들이 많이 낚일 수 있는 선지니까 잘 기억합시다. 안타깝게도 배제는 내신에 이딴 게 안 나옵니다. 과장 포함해서 말하면 이 책에 있는 수준은 1, 2, 3, 4, 5, 6번이면 끝나요. 7번부터 막 수능 특강, 기출문, 뭐 고3 기출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9번은 아직 수업 안 한 부분이군요. 일단 8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자, 지금 8문제 풀었습니다. 8문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빠르게 풀어봅니다. 시간은 12분만 드리겠습니다. 식을 똑바로 쓰십시오. 합성함수의 극한 관찰 같은 것도 같이 했으니까 기억이 나버릴 수 있지만 꼼꼼하게 1 플러스 1 빼기 다 쓰면서 하십시오. 특히 수연이처럼 학교 시험이 쉬운 상일에서는 서술형에서의 뭐 미세한 감점 이런 걸로 확
화가 날 수 있거든. 지금부터 평소에 연습해야 돼. 리미트 밑에 안 썼다고 깎여서 막 등급 바뀌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서술형? 서술형이면 무조건 리미트 써야 되고 그냥 혼자 풀 때는 그렇게 써도 되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f의 1에 플러스라고 쓴 건 극한 값이란 표현이잖아. 근데 오른쪽은 아직 식인 상태잖아요. 무슨 차이인지 알아? 그러니까 높은 값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등식이라는 건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1에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그 극한 값이란 뜻인데 오른쪽은 그냥 x 플러스 1이란 식이잖아. 네. 등식으로 쓸 수가 없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로 써야 되겠지. 아니면 굳이 쓰자면 물론 비추야. 근데 굳이 쓰자면 그 상황에서는 h의 1의 플러스는 x 플러스의 1이라는 식인데 x가 1의 우극한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딱 막대기를 긋고 밑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거는 좀 익숙해지고 고수가 됐을 때 쓰는 표현이지 아직 쓰는 걸 추천하지 않아. 그냥 리미트를 쓰세요. 처음엔 리미트 쓰는 게 좋아. 요거 니은 있잖아요. 이거 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이니까 f 1에서 불연속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f1 집어넣었을 때 값이 2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 해야 돼요? 여기 찍히면은 연속인데 여기 아니지. 야 기억하고 니은이 연계돼서 좌우함을 다 봤어야지. 기억하고 니은은 연계해서 똑같은 얘기잖아. ffx에 마이너스 1에서 얘는 극한값을 물어봤고 네. 얘는 연속을 물어봤으니까 추가로 함수값까지를 물어본 거잖아. 아 근데 그럼 근데 극한값은 0이가 맞다며. 근데 함수값은 2로 다른잖아. 얘랑 다르잖아. 극한값과 다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기억도 똑바로 f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식을 쓰라고 했잖아요. 뭐 어느 부분이요? 아니요. 그렇게 쓰시지 마셔야 돼.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리미트를 끝까지 끌고 가셔야 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hx는 리미트 x가 1에 플러스로 갈 때 x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쓰셔야지. 예를 들면 당연히 다른 거는 봐봐. 식이 달라서가 아니야. 예를 들어 hx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의 왼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x 빼기 2는 마이너스 2. 얘랑 얘가 다르기 때문인 거지. 값이 다른 거지 식이 다르다고 쓰면 안 되지.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빼기 1이 다르다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2랑 마이너스 2가 다른 거지. 너는 지금 얘랑 얘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니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라고. 1로 갈 때 극한값이 다르네요 라고 값을 봐야지 뭐 식을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똑바로 리미트 끝까지 쓰고 는 이, 는 뭐 해서 다르다 식을 똑바로 써보세요. 미적일은 되게 엄밀해야 되는 과목이야. 뒤로 갈수록 또 그렇고 미적분 2를 나중에 하려고 해도 그렇고 설렁설렁 답만 맞추면 대지로 공부하면 진짜로 등급 안 나와요. 이거 쌤 이거 나열하는 불연속 맞죠? 함수값하고 다르니까. 디귿 따지러 가는구나. 오케이. 식 다시 써. 어떤 식으로 다시 쓰냐면 이게 뭘 대입하거나 뭘 한 건지를 꼭 써야 돼. 왜냐면 이건 결국 5줄밖에 없는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해도 감당이 가능하지만 뭐 0 대입해야 되고 뭐 미분해야 되고 적분해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은 문제로 갈수록 안 되고 해서 뭐 할 때 뭐 땡땡 이렇게 꼭 쓰시기 바랍니다. 식 똑바로 안 쓴 거 다시 쓰게 할 거니까 처음부터 좀 잘 좀 써보세요. 대표 문제들 좀 이따 검사할 겁니다.
그렇지. 극한값만 따지라고 했으니까 좌극한하고 극한만 따져서 하는 거지. 시고 있으면 얘네들 아니,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야매 표현이라고 했다, 그지? 값이 똑같다는 게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 이건 야매 표현이라고 했어. 그럼 엄밀히 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그지? 그때 뭘 따진 거냐면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얘가 어떻게 갈지를 따졌더니 2보다 작았었지. 그러니까 리미트 잘 봐봐. fx라는 것이 2의 좌극한으로 갈 때의 fx인 거야 원래는. 그치? 근데 이렇게 막 밑에다가도 fx 쓰고 여러 번 쓰기 좋아 싫어? 싫어.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fx를 t라고 생각하면 t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ft라고 쓰고 이게 3이다.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인 거지. 굳이 안 써도 돼요. 뭐 서술형이면 몰라도 뭐 혼자 풀 때는 필요 없고 일단 너의 표현 중에 제일 잘못된 건 뭐냐면 여기에 이런 식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이미 좌극한으로 갑니다라는 표현인데 거기에 리미트가 또 붙어 뭐야? 좌극한의 좌극한? 이상한 뜻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건 틀린 표기예요. 아싸리 그냥 이렇게 야매로 제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정석으로 쓰시거나. 서술형에서 이렇게 절대 쓰면 안 돼요. 없어도 돼요. 그리고 F1 플러스가 T인 게 아니에요. 그냥 FX가 T인 거예요. 근데 X가 1의 플러스로 갈 때 얘가 2의 마이너스로 가니까 T가 마이너스 1로 간다. FX만 T로 치환한 상황인 거예요. 자,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마저 뒤에 문제 풀고 또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고 다시 개념 MSC로 넘어옵니다. 먼저 페이지 25페이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조금 건너뛰었어요. 21부터 조금 건너뛸 거야. 그래서 25를 먼저 오세요. 기본 개념 먼저 끝내드리고 21은 좀 깊은 이야기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존재성 정리 동그라미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미적분 1 시작할 때 내가 미리 겁을 준 게 뭐냐면 미적분 1은 어마무시한 양의 정의, 정리를 모두 정확하게 한글로 기억하고 필요한 건 증명까지도 모두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정리가 있어. 그게 1번이고 다음 단원 들어가면 존재성 정리 2라는 걸 할 텐데 일단 존재성 정리라는 게 뭐냐면 뉘앙스로 치면 이런 느낌이야. 뭐뭐뭐뭐인 X가 있어 라는 정리입니다. 미리 말하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되게 추웠어. 날씨가 한 마이너스 3도쯤 된 것 같아. 근데 낮에는 좀 따뜻해가지고 영상 1도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오전에는 마이너스 3도였다가 오후에는 1도가 됐으니까 언젠가 한 번은 딱 0도인 때가 있었을 것 같아. 이 말 맞지? 근데 방금 말한 속에서 정확히 0도인 건 1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지. 그냥 있었겠지 정도밖에 못하지. 그런 뉘앙스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레 정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는 요 두 개만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 미분 들어가가지고 요 두 개를 공부를 할 건데, 중요도는 이쪽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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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고요. 이거는 몇 개를 달아도 문제가 없어. 여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너네가 얘기를 할 거예요. 뭔지 그럼 소개만 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뭐냐? 자, 지금부터 내가 말을 하나 할 테니까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해줘. 자, 함수 fx가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지? 무슨 구간이었지? 딱 닫혔어. 닫힌 구간 a, b라고 읽을 거예요. 그리고 뜻은 당연히 뭐 이상 뭐 이하라는 뜻이야? a 이상 b 이하라는 뜻이에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 명제 직관적으로 그럴듯해 보여? 그치,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최대 있겠고 뭐 최소도 있겠지 뭐. 상수함수면 모든 점이 최대이자 최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점이 최대이자 최소, 최대이자 최소, 최대이자 최소, 최대이자 최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이거 직관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끝이에요. 증명도 없어요. 왜냐면 증명은 오히려 이거의 증명은 되게 어렵대. 대학교 때 배워요. 그러니까 원래 대학교 수학이란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해 보이는 걸 막 지랄맞게 증명하는 게 진짜 수학이라는 학문이잖아.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도 막 증명한대잖아. 몰라. 난 대학교 수학과가 아니어서 몰라요. 근데 한대. 나는 대기과학과라는 날씨를 배우는 학과를 가가지고 나 혼자 지구과학 2를 혼자 공부해가지고 학원이 없어서 혼자 공부해서 이제 수능 만점. 예. 근데 나 때는 탐구를 3과목 졌거든? 너네는 근데 아예 다르다, 그지? 너네는 공통과학, 공통사회 다 봐야 되잖아, 그지? 이제 나 때는 이제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영어 본 다음에 탐구를 이제 3개 보고, 3개 중에 잘 본 2개를 성적표에 넣을 수가 있었어, 이제 원서 접수. 나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탐구 4개를 그냥 다 봤어. 뭐 다는 아니긴 하다. 1, 2를 섞어 볼 수 있었어. 그 다음에 그 중에 2개만 잘 본 거로 이제 정시 원서 접수 막 이랬었거든. 근데 이제 보험사만 3개 다 하게 되지. 야, 2개만 파고 이거 버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실수해서 망해봐. 너네보다 1살 위까지는 딱 이렇게 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버릴 수가 없어. 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난 3개니까 뭐 그래도 하나 망해도 나머지 하나로 커버해야지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나 이제 물원이랑 화원이랑 생물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생물은 안 했어. G2 이렇게 봤거든. 2를 본 이유는 당연히 서울대를 가려면 2를 봤어야 되거든. 이제 너네는 다르지. 너네부터는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G2는 이제 혼자 공부해서 다 맞았고 이게 44였나 뭐 43이었나 아무튼 뭐 2개 정도 틀렸던 것 같아. 이건 3개인가? 해가지고 당연히 성적표는 이렇게만 넣어야 되겠지? 3개 틀린 거 안 됐으니까. 이제 1등급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1등급이고 1등급. 그리고 국어가 우리 때가 되게 쉬웠어가지고 막 검토할 시간도 넉넉했거든. 그래서 야 이거 한 문제 틀리면 큰일 나겠다가 느껴질 정도로 쉬웠어. 근데 한 문제를 틀렸어. 그래서 이제 97점인가? 아무튼 하나가 2점 아니면 3점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2등급이야. 근데 뭐 해마다 국어 물 맛 다르잖아, 그지? 뭐 올해는 영어가 불이었대, 뭐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야 내가 수학을요 고3 되면 모의고사를 몇 번 치냐면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이렇게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 6개 모의고사 동안 항상 대간이면 96이었거든? 한 개 아니면 다 맞았어. 그래서 요 사이에 내가 방심을 했나 봐. 수능에서 수학을 88점 3개 틀렸어. 근데 우리 때 1등급 컷이 2개만 틀렸어야 됐어. 그래서 이게 2등급이었어. 아, 국어가 1인가? 1컷이었나? 컷이었나? 2였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제 영어는 우리 때는 상대평가. 그냥 똑같은 거였거든? 근데 우리 때는 영어 되게 어려웠어. 그래서 1등급 컷이 91점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98점을 맞아가지고 이건 1등급이었어. 그래서 내가 수능을 총 7개 틀렸던 것 같아. 이거 하나, 셋, 하나, 둘, 빵. 근데 이게 아이러니야. 평생 동안 안 틀려왔던 걸 수능에서 제일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1교시 국어는 쉬웠고, 솔직히 이제 전에는 다 맞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 분위기 좋다 했는데, 2교시 때, 와, 너네랑 똑같이 이제 1번부터 21번이 객관식이고, 너네 수능도 그래. 22번부터 30번까지가 이제 단답형이라서, 야, 3월 모의고사도 이렇게 생겼잖아. 미친놈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항상 어려운 건 당연히 이제 객관식 맨 마지막, 그 다음에 단답형 맨 마지막 이렇게 이제 21번하고 29, 30 이렇게 3개가 보통 이제 킬러, 어렵다고 칭해지는 문제였는데 평소에는 당연히 잘 풀던 문제가 와, 안 풀려. 일단 넘어가. 안 풀려. 안 풀려. 야, 일단 이 3개 빼고 이제 40분 만에 다 풀었거든? 근데 원래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돼, 1등급 맞으려면. 100분 중에 한 바퀴를 도는데 최대 50분을 쓰고 나머지 킬러만 나머지 50분을 다 푸는다. 이게 보통 잘하는 친구들의 시간 흐름이거든. 그렇게 됐어. 와, 근데 막 21번 다시 푸는데 안 돼. 일단 버리고 또 가. 안 돼. 막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시간은 없어져. 야, 그래가지고 이건 객관식인데 야, 운 나쁘게 찍은 게 맞지도 않았어. 해가지고 3개를 틀린 거야. 그래서 와,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 먹을 동안 이제 많은 고민을 했지. 아, 좋겠다. 어떡하지? 아, 했는데 이제 뭐 어떡하겠어. 나는 죽어도 재수는 안 한다 파였거든.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아, 대학 못 가도 일단 뭐 갈 수 있는 데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일단 밥 먹고 영어를 보는데 영어는 진짜 어렵다고 했잖아. 아까 1등급까지 91이었으니까 되게 잘 본 편이거든. 근데 그나다라 큰 거 있지. 왜 어려운지까지가 보여버려. 애들 이거 2번 찍겠네. 답 3번인데. 뭐 이렇게까지가 보일 정도로 어려운 건 알았는데 난 잘 풀렸어. 운이 좋게. 그래가지고 얘는 이걸로 이제 표준 점수라는 걸로 수능은 이제 점수를 매기잖아. 남들보다 잘하면, 그래서 남들은 어려워했는데 내가 잘 보면 여기서 이제 점수가 많이 메이크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멘탈 케어하고, 이제 탐구야 뭐, 이거야 뭐 어차피 이거 50점 맞을 거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왜냐면 과를 대기과학과 갈 정도면 지구과학을 엄청 좋아했거든 내가. 지구 쪽 가려면 지구 얼마나 열심히 지구 쪽 가려면 지구 얼마나 열심히 할 필요는 없죠. 그냥 거기에 맞는 성적을 맞으면 되잖아. 지구 말고로 해도 정시는 상관없잖아요.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되지. 뭐 그래서 뭐 요 중에서는 뭐 하나 잘 본 쪽으로 그나마 넣어가지고 근데 아쉬운 게 요게 하나 더 맞거나 했으면 이제 정시로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저것 때문에 정시로 서울대를 못 갔어. 하나 때문에. 이제 내가 수시를 이제 서울대랑 고대만 썼거든? 6장 중에 그냥 당연히 다 안 썼어. 납치당하면 안 되니까, 그지? 응? 그게 왜 그랬냐면, 일단 내가 휘문고라 보니까 휘문고가 좀 어렵긴 하단 말이야. 내신이 2.58이었어. 그래서 썩 좋은 건 아니야. 너네 제도랑은 다르지. 9등급제일 때긴 하거든? 맞아. 너네보단 잘했죠, 당연히 공부는. 그래가지고 수시를 서울대 쓰고 고대를 썼는데 이제 연대를 안 한 이유는 일단 고대를 논술로 쓰고 그냥 그냥 학종 이런 거 안 넣었어. 왜냐면
서울대가 목표인데 뭐하러 고대를 열심히 씁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서울대만 쓰고 이제 고대는 논술을 쓴 이유가 뭐냐면 얘는 수능 후에 논술 시험을 쳤어. 그러니까 만약에 개망했어. 그럼 논술로라도 가야지 대학을. 근데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수능 전이야. 그러니까 미리 거기서 잘 써버리고 붙어버리면 서울대를 못 가. 수시 붙으면 정시 못 쓰잖아. 그래서 안 쓴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서울대는 1차를 붙었다. 예, 이제 1차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이 있는데 서류, 면접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내가 내신이 2.58이 뭐 휘문고에 2.58이라고 보면 그래도 봐줄만 하지만 전국적으로 2.58 하면 서울대를 지원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될까 말까 싶어가지고 일단 썼어.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던 게 우리 때부터 뭐 원래 그러지만 블라인드 하겠단 말을 계속 했었거든. 지금은 진짜 할지도 모르겠는데 나 때도 학교 가리고 보겠습니다 했었어. 근데 내가 1차를 붙은 순간 알았지. 아, 이 새끼들 학교 보는구나. 그치. 이거 휘문고 아니면 만약에 지방고 2.58이 서울대 1차를 어떻게 붙냐. 그래서 서류를 붙었다. 그래서 붙었는데 이제 경쟁률을 보면 총 10명을 뽑아. 수능으로, 아니 수시로. 근데 1차 합격자가 몇 명밖에 없었냐면 19명밖에 없어. 거의 확률이 반이야. 그렇게 이제 면접을 갔지. 그래서 면접장 가서 이제 애들 얼굴 쓱 볼 거 아니야. 그럼 평균적으로 내가 한 명만 제끼면 되잖아. 그냥 평균적으로 절반이니까. 근데 내가 걸음을 당한 쪽이었네. 면접에서 와 실수를 면접이 어려웠어. 어렵다기보다 내가 막 그런 아무리 대치동이긴 해도 이제 우리 엄마가 막 학원 정보에 밝은 그런 엄마가 아니어서 아마 면접 대비 학원 이것도 엄청 많이 있었을 거야 그 당시도. 근데 난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 과학 하이탑 알지? 하이탑 좀 어려운 거 써 있는 거 그거 혼자 읽고 갔거든. 그러니까 뭐 알 게 있나 해가지고 아쉽게 떨어졌지. 근데 내가 이때 뭐였냐면 면접에 이제 두 문제를 줘. 나는 서울대는 내가 지원한 과 이름이 지구시스템과학부 비슷한 거야. 여기를 지원했다 보니까 면접에서 이제 수학 문제 하나랑 지구과학 문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 근데 지구과학 문제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지도를 줬어. 지도가 일단 이렇게 있어. 뭐 일본 조금 있고 서양 이렇게 있어요. 판의 경계를 다 그리래. 대충 이건 알잖아. 환태평양 지진대는 있다. 그 다음에 대서양 열곡대 있다. 이거 말고 나머지 미세한 거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럴듯한 거 다 썼던 것 같아. 히말라야는 왜 생겼어? 이거 판이 이제 만나서 생겼으니까 뭐 이런 놈만 썼던 것 같아. 쓴 게 있겠지. 왜냐면 결국 붙은 애들 보니까 다 이제 과고 이런 애들이니까. 왜냐면 내가 여기서 면접장에서 봤던 애를 나중에 연대 가서 또 만났어. 걔도 떨어진 거야. 근데 이제 걔는 울산 과고 막 이랬던 애거든. 그래서 과고생도 떨어지면 진짜 붙은 애들은 진짜 똑똑한 과고생들이나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일반고 학생이 붙었겠지. 아무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수학도 문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면접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15분을 줘서 미리 한 5분 정도 미리 문제를 보게 해줘. 그리고 그걸 혼자 끄적끄적 풀어가지고 푼 걸 토대로 이렇게 교수님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내가 먼저 풀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의 장점이 뭐냐. 막힐 때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교수님이 슬쩍 힌트를 조금 줘.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지도 결국 능지 파악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디 가다가 막혔다? 근데 교수님이 거기서 힌트를 뭐라고 주셨냐면 학생, 미분계수의 정의가 뭔가? 라고 물어봤어.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이야기야. 미분계수의 정의. 근데 고딩 때 나는 이걸 못 외웠었어. 문제는 잘 푸는데 안 외웠던 거야. 그래서 뭐지? 그래서 몰랐어. 그래서 어찌어찌 면접이 끝나고 이제 서울대는 되게 서울대 입구역에서 되게 깊이 있다, 멀리 있다는 얘기 알아요? 서울대 입구역이 한 요 정도에 있으면 진짜 서울대는 여기쯤에 이렇게 있어. 버스가 15분쯤 걸려. 이게 2호선인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버스 타가지고 지하철역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고 집 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떠오른 거야. 그 화남, 억울함. 그래가지고 아무튼 떨어졌지. 그래서 일단 수시는 떨어졌어. 수시 떨어지고 이제 정시로 가는데 이제 정시 1회 봐버렸으니까
서울대 넣고 연대 넣었지. 가군, 나군. 뭐 다군은 별로 좋은 대학이 없어서 뭐 별 늘 게 없어요. 원래 그래. 진짜로 너네가 아는 스카이 서성한 이런 건 정시에서 가군, 나군, 다군 중에 여기에 다 몰려 있고 다군에 제일 높은 게 막 우리 때는 홍익대 뭐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다. 항공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내가 매력적으로 느낄 학교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뭐 여기에 서울대, 연대 하나씩 넣고 서울대는 철해가지고 못 붙고 연대를 붙은 거지. 그래서 난 재수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연대 개꿀이지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수능을 치고 이렇게 망하고 처음으로 연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슨 과가 있는지를 봤어. 그 전까지는 연대 고대 무슨 과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어차피 서울대 가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원래 가고 싶었던 이 지구 시스템 과학부랑 비슷한 이름의 과를 찾았지. 그랬더니 대기과학과가 있고 지구 시스템 과학. 네가 말한 건 사회환경 시스템일 거고 지구 시스템 과학이 있고 천문학과 이렇게가 있어. 그러니까 지구과학에 있는 그 세 파트란 말이야, 그렇지? 대기, 해양, 이거는 지질, 요거는 이제 천문. 근데 이 중에 셋 중에 뭐가 좋을까 했더니 나는 하늘이 좀 좋아가지고 뭐 요걸 선택해서 갔다. 뭐 이런 경우였어. 그랬지.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그래도 공부를 잘했다고 느껴지는 게 너네는 지금 선택 과목, 그치. 너네 선택 과목으로 듣잖아. 그 수능 과목이 아닌 다른 거, 물리 원이라든지, 파동과 역학 뭐 이런 거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하게 될 거 아니야? 우리 때도 이제 3학년 되면, 과학 2 과목 가지고 이제 반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지2, 물2, 화2, 생2 이런 식으로. 근데 화2는 이제 모두가 다 그냥 이과생이라면 다 화2는 공통이에요가 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2랑 물2반이 있었거든. 안 하냐는 게 뭔 말이야? 그냥 우리 학교가 그랬다고. 왜냐면 물2는 선택자가 엄청 적었어. 물리 1도 어려운데 물리 2는 더 어렵거든. 그래서 선택자가 적어. 그래서 이제 화학은 모두가 하고 그 다음에 생2 추가로 할래, 물2 할래 이제 다 수요조사를 하고 짝했었겠지 학교쌤이. 나는 그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당당하게 수요서에 지구과학 2 썼거든. 근데 전교에서 G2를 하는 사람이 7명밖에 없었어. 그래서 반이 안 꾸려졌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 너 어느 반으로 낀길래 한 거야. 근데 생명은 생1도 안 할 만큼 싫잖아. 그래가지고 난 물2반에 꼈거든.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물2는 이제 물리계이들이 많아. 진짜 덕후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나머지 반에 비해서도 우리 반이 좀 더 잘했어.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내가 고1, 2 때는 항상 반에서 1, 2, 3, 4등 안에서 놀았거든. 전교로 치면 20몇 등 뭐 이렇게 되겠지. 야, 20몇 등이야. 대단한 게 아니야. 1등도 있는데 1등은 당연히 서울대 의대 갔지 뭐. 근데 여기 들어가자마자 반에서 7등인가 8등이 된 거야.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모였다는 거지. 근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까 내가 서울대 수시 1차 붙었다고 했잖아. 우리 반에서 7명이 붙었어. 수시 1차를. 나 포함. 근데 웃긴 게 이 7명이 다 같이 2차 떨 했어. 다 같이. 면접장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학생 다 모였으면 저기 있네 다 이렇게 보고 화이팅 하자 이렇게 했는데 7명이 다 떨어졌어. 근데 웃긴 거 수능을 치잖아. 정시로 나 빼고 6명이 다 갔어. 나 혼자 연대 갔어. 저 망할 수학 문제 한두 개 때문에. 그만큼 우리 반이 공부를 잘했었어. 그래서 의대 있고 공대 있고 수학과 있고 뭐 기계학과 있고 뭐 이렇게 있었지. 그래서 아마 우리 반에서 연대 내가 유일했을 거야. 서울대가 6명, 연대 1명, 뭐 고대 1명인가, 뭐 고대 2명인가 했었어. 그래서 우리 학교 전체로는 서울대가 33명, 우리 학년은. 근데 휴무가 매년 그러더라. 그리고 연대 75명 이렇게 많이 가고. 근데 중복 합격이 있어요. 서울대 붙으면 보통 연대도 붙으니까. 중복해가지고. 뭐 그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다음 시간에 미분계수의 정의 반드시 외우게 할 겁니다. 내가 서울대로 떨어진 그 이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 그랬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거 존재성 정리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오케이? 그 대신 조금 공부해 볼 건 우리가 결국은 이런 정리라고 하는 거 결국 명제거든. 명제라는 거 P면 Q이다 뭐 이런 구성이란 말이야. 말 그대로 이러면 이렇다인 거거든. 그러면 공부해 볼 건 P면 Q이다가 참인 상태야 지금. 그럼 뭐가 궁금해? 과연 역은 참일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잖아. 외워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수투에 대한 아니 미적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연습해보자. 거꾸로 해볼게. fx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면 연속일까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면 무조건 연속이다 라는 말은 어떨까? 아닐 수 있어요. 그치? 왜냐면 최대 찍었어. 최소 찍었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역은 성립하지 않더라. 오케이. 게다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갖는다고 했으면 연속이 아니라면 반드시 갖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연속이 아닌 경우. 자, 이거는 최 무슨 값은 있니? 소는 있지. 근데 최 뭐가 없어? 대는 없지. 오케이. 뭐 이런 식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는 P면 Q이다 형태의 명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더 추가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이값 정리. 아니지. 이거 어때?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야. 하지만 최소값이 없고 최대값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빈칸 테스트를 볼 때 반드시 이 문장을 통으로 잘 외워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이값 정리. 요거는 아까 내가 슬쩍 예시를 들어봤어. 아까 날씨 얘기했잖아. 영하에서 영상된 거. 그거랑 똑같아.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멋지게 써볼 뿐이야. 봐봐. 함수 fx가 조건 두 개를 만족할 거야. 첫 번째,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할 때의 높이랑 도착할 때의 높이가 다르다라고 해보자. 이거이면 여기까지가 p 가정인 상태예요. 이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 거냐면 말로 쓸게. FA와 FB 사이의 값인 K에 대하여 FC는 K가 되게끔 하는 C 값이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천천히 문장을 곱씹어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봅시다.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높이가 다르대.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인 거야. A랑 B 시작할 때 높이가 다름. 그랬으면 FA랑 FB 사이의 값인 K. FA가 이 정도에 있고 FB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FA랑 FB 사이에 뭐 적당한 숫자 K 같은 게 있다고 치자. 그거에 대하여 FC는 K가 되게끔 하는 C, 즉 Y값이 K가 되도록 하는 X값이 적어도 하나는 있을 것이다. 납득돼? 봐봐. 시간은 연속입니다. 새벽과 오후의 온도가 달라요. 그러면 영하와 영상 사이인 제로도에 대해서 기온이 제로도였던 시간이 존재하겠다. 그 얘기야.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면 이거다의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정 자체가 빠그라지면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겠지. 예를 들어서 연속이 아니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K값을 갖게 하는 Y값, X값이 있다 없다? 없겠지.
그 다음 당연히 뭐 FA랑 FB가 같으면 이 사이의 값이란 말 자체도 이제 성립을 안 하니까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요것은 최대 최소 정리보다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냐면 봐봐. 똑같은 명제 써볼게. 비슷하게만 좀 다르게.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이제 뭐가 있어요? 시작이랑 끝이 다르다가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조금 이렇게 변형해 볼게. fa랑 fb가 0보다 작다이면. 자, 곱해서 음수가 무슨 말이요? 부호가 다르면. 그거이면 fc는 제로인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아까 내가 날씨를 했었던 얘기가 정확하게 수식으로 바뀐 얘기겠지. 근데 fc는 0이다라는 건 결국 그래프로 치면 무슨 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방정식으로 본다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함을 보이는 방법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단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존재성 정리라는 거고 그게 뭐냐면 뭐뭐인 x가 있어. 적어도 하나 있어. 라는 것까지 정확히 얼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 게다가 몇 개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적어도 한 개는 있겠지만 이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딱 한 개인지는 모른다예요. 왜냐면 그림을 봐봐. 실제로 이렇게 x축이 있어.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해. 끝날 때 여기서 끝나. 요 안에가 연속적인 건 알아. 그럼 이 x축을 적어도 한 번 지나겠지. 근데 이게 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내가 알 바는 모른다 이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의 1이라고 해보자. 그치? 그러면 f0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f의 2는 얼마니? 이거지. 그 말은 0일 때는 음수였고 2일 때는 양수였기 때문에 요 사이에 반드시 0이 되도록 하는 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나? 그치?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사이값 정리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한번 가볍게 문제 적용해보게 센 B로 돌아와서 26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유형 9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해도 될 듯. 자, 1번 같은 건 그냥 극한이네. 2로 갈 때 극한이 3이다. 맞냐? 그치, 이거 무슨 극한은 3이 맞는데 좌극한은 3이 맞는데 우극한이 2니까 달라요. 1번 틀린 말이고. 그 다음 2번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은 있어요. 1이라고 있네. 그 다음 3번 fx가 불연속인 곳 눈팅으로 찾자. 3개나 있네. 땡. 그러면 4번 구간 닫힌 구간 0,1에서 최대값을 갖냐. 이건 그래프가 주어져서 눈깔로 봐봐. 최대값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어디 컴마 어디가 최대야. 1,2 있잖아. 옳은 거고. 그럼 5번이 왜 틀렸는지 봅시다. 5번은 2,4에서 최소값을 갖냐는데 최소값이 있어 없어? 빵꾸 뚫려 있지. 그러니까 없다. 간단히 쓰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최대수 정리 그렇게 문제로도 안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고 10번부터만 잘 봅시다. 자,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는 0이 오직 하나의 근만 갖는다라고 스포를 이미 해줬어. 근데 그 근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치? 자, 그러면 결국 이 얘기를 사용하는 거지. 여기랑 여기의 부호가 다르다면
반드시 이 사이엔 근이 있을 거다. 그치? 그래서 그걸 활용해보는 겨.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마3, 마2, 마1 이런 걸 조사해보래.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의 3을 대입해볼게. 그러면 요 시계값이 뭐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그냥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f의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할게. f의 마이너스 3은 부호만 생각해봐, 대충.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마이너스 27에다가 또 빼기 뭐 하니까 되게 작겠지. 음수야. 자, 선지에 나와 있는 거 다 해볼 거야. 순서대로. 마이너스 2를 해보자. 대충 음수지. f의 마이너스 1은 어떨까? 아슬아슬 음수인 것 같은데 F0은 어때? 양수. F1은 어때? 양수. 즉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눈으로 보이지. 음이었다가 양양으로 바뀌었대. 그러면 대충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인데 양양 이렇게 가나 보다. 마이너스 1일 때가 음수였고요. 0일 때가 양수네요. 그 말은 근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부호 변화가 일어난 곳에 있을 것이다. 맞냐? 당연히 이 정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존재성 정리, 있어까지밖에 말 못하니까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이 방법으로는. 몰라요. 그냥 있어까지만 얘기하는 게 존재성 정리다. 됐죠? 자, 11번 갑니다. 자, 사이값 정리, 실근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f의 마이너스 1, f0, f1가 있습니다.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때 n의 값은 자, 봐봐.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 돼 있네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수? 양수. 0일 때 무슨 수? 양수. 1일 때 무슨 수래? 2는 3은 뭐래? 4는? 자, 그러면 근이 존재한다고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랑 어디 사이가 있어? 마1은 아니지. 0과 1 사이가 있지. 그 다음에 3과 4 사이가 있지. 그러니까 최소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자, 마이너스 1과 1에 대하여 사이값 정리를 적용했다고 쳤을 때 마1과 1 사이에 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방금 근데 0과 1 사이에도 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나 방금 사이값 정리 2번 했으니까 근 적어도 2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구간이 겹치면 똑같은 근을 얘도 세고 쟤도 셌던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조심해야 될 점은 중복이 단 1mm라도 되면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요. 구간이 좀이라도 겹치면 근이 다르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만약에 한번 했다면 0과 1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와 4 사이에 있다라고 만약에 한번 썼으면 3, 4는 다 추가를 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물론 2랑 4 사이에서 사이값 정리하면 범위가 2랑 4 사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3, 4로 좁히긴 했으니까 이쪽이 좀 더 효과적인 사이값 정리는 하겠지. 됐죠? 실제로 이 직거래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야 지금 이런 단순한 함수를 하고 있지만 대학교나 더 어려운 곳에서 가면 진짜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 함수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과연 X축이랑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게 궁금하면 실제로 몇 개 넣어보고 근이 있긴 한 함수구나 뭐 이렇게 관찰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12번은 그냥 말로 할게요. 자, 소희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출발하여 편의점에서 멈춘 다음 출발하여 도서관에 도착했다. 상상하세요. 집, 편의점, 도서관. 소희가 집에서 편의점까지 갈 때와 편의점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의 자전거의 최고 속력은 각각 20km/h라고 했을 때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 자전거의 속력이 10km/h인 순간은 적어도 몇 번입니까?
대답 잘해라. 그치. 2번이 매력적인 오답이고 정답은 4번이죠. 왜? 편의점에서 한번 뭐 했대? 멈췄다며. 그 말은 집에서 0, 편의점에서 0, 도서관에서 멈추긴 해야 될 거 아니야? 0. 근데 각각의 최고 속력이 얼마래? 20. 최고 속력이 얼마래? 20. 그럼 적어도 붕 가속할 때랑 끼 감속할 때 이렇게 2번씩이니까 총 4번 걸리겠지. 정도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 병신이에요. 자, 요렇게 입니다. 자, 그럼 바로 즉시 몇 문제밖에 없었지 않냐? 8번부터인가 11번부터 빨리 5분 내로 풀어봅시다. 그러면 오늘 함수의 연속의 기본 개념 수업은 마무리가 됩니다.